안녕하세요. 태임성형외과 금봉식 원장입니다. 몽고주름이라는 말은 분석해보면 몽골과 주름 이 두 가지인데, 원래는 독일어에서 몽골렌 팔테, 영어로 하면 몽골리안 폴더에서 온 말입니다. 이 몽골렌이란 말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인류학이 처음에 시작되던 1700년대 말에 몽골로이드, 코카소이드, 니그로이드, 지구상의 인종을 분류하던 용어인 것이죠. 현재는 지구상의 인간들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한 아종, 호모사피엔스라는 아종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700년대 말에 1800년대 초에 이런 몽고주름 가설이 처음으로 발표되던 시기에는 지구상의 인간 종들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시대에는 어땠느냐? 생물학이 제대로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으로 문헌상에 나타난 것이 1802년입니다. 그러면 1802년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가 거의 모두 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1802년 이전의 생명과학은 자연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Natural History, 독일어로는 Naturgeschicht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이란 학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화학, 생물학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위트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이 적용된 시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진화 생물학이란 말이 사실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가 있죠.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보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의 눈에는 모두 원래 쌍꺼풀 주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영장육 이상에서는 이러한 쌍꺼풀 주름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에 따라서 흑인, 백인, 황인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이것은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동양인에게는 쌍꺼풀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이 아프리카에 가면 코이산족이라고 흑인 중에서도 쌍꺼풀이 거의 없는 인구 집단이 있고, 백인 중에서도 핀란드 쪽으로 가면은 이 쌍꺼풀 주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동양인에만 쌍꺼풀 주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쌍꺼풀 주름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원래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던 쌍꺼풀 주름이 인구 집단별로 환경 적응적으로 쌍꺼풀 주름이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다른데 비유하자면, 어떠한 인구 집단은 코 연골이 매우 발달해서 코가 오똑하고 높은 반면에, 어떠한 인구 집단은 코가 낮고 펑퍼짐하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쌍꺼풀 주름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래쪽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진화 생물학적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환경 적응적으로 변했다. 제가 이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을 한 지 근 20년이 됐는데요. 20년 전보다는 요즘 환자분들이 분명히 속눈썹이 매우 길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진화 생물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화 생물학이라는 것이 거창한 어떠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에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러한 것을 환경 적응적인 어떤 변화,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인들도 환경에 의해서 앞에가 다 무너져 내리면 이 몽고주름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에 가면 코이산족이라고 있고요. 또 북부 유럽의 핀란드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은 동양인의 눈과 아주 유사한 매우 유사한 형태의 눈을 가진 인구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눈을 쌍꺼풀 주름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지금 몽고주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부위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쌍꺼풀 주름이 눈머리 쪽에서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히 그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거꾸로 쌍꺼풀 주름이 아웃라인 형태로 온전히 존재하는 백인, 흑인 인구 집단에서는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눈머리의 그러한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쌍꺼풀 주름과 연동되어 있는 조직 구조라는 것이죠. 이 눈꺼풀을 이해를 하실 때 쌍꺼풀 주름을 중심관념에 놓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고 이 몽고주름이라는 관념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지워버리지 못하면 혼동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서양인의 눈꺼풀이나 흑인들의 눈꺼풀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단지 쌍꺼풀 주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눈머리 쪽에 몽고주름이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 쌍꺼풀 주름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끝입니다. 근데 동양인의 눈꺼풀을 얘기할 때는 쌍꺼풀 주름 외에 몽고주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론적인 방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게 바로 아몬이라는 의사가 1831년에 몽고주름, 영어로는 에피칸 수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분이 동양인의 눈에는 쌍꺼풀 주름 외에 눈앞에 몽고주름이라는 특별한 주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눈꺼풀 본체부 부위의 수술과 눈머리 부위의 수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2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몽고주름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이 쌍꺼풀 주름을 중심에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눈꺼풀을 분석을 해야 하고 수술 또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과거에는 이 눈머리 쪽 부분을 앞트임이라는 이름 하에 혹은 몽고주름 제거술이라는 이름 하에 쌍꺼풀 주름과 구분되는 다른 수술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눈머리 쪽의 내안각 주위 부분의 구조를 개선하는 수술도 전체적인 쌍꺼풀 수술이라는 개념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형태의 쌍꺼풀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병원에서는 앞트임과 쌍꺼풀이 각각 따로따로 이제 수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임성형외과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수술받는 결과와 다른 병원에서 앞트임과 쌍꺼풀을 각각 생각하면서 수술하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앞트임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통합적인 하나의 수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통합적인 수술 개념에 구조적 쌍꺼풀 수술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눈꺼풀 해부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쌍꺼풀이 동양인들은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쌍꺼풀이
풀리게 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온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앞트임이라는 이름 하에 피부만 이동시키는, 피부만 조작하는 수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피부판 개념의 수술은 쌍꺼풀 수술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화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쌍꺼풀 주름이 풀리게 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 아래로 처진 연부 조직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어떤 메커니즘이 단순히 피부가 처지는 게 아니라 눈머리 상방의 심부 깊은 연부 조직 구조의 변형이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의 위트임 수술은 이 피부판 수술이 아니라 심부 연부 조직 전체를 상방으로 재배열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의 위트임 내안각 성형술이 기존의 고식적인 어떤 쌍꺼풀 수술에 통합되었을 때 제대로 된 진정한 형태의 쌍꺼풀 수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병원에서 사실 위트임이라는 용어를 사실 많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병원에서 하는 위트임 수술이 제가 하는 위트임 수술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